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은퇴하고 나면 돈을 쫓지 말고 여유를 쫓으세요. 이제는 진짜 인생을 살아보세요. 돈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보세요. 듣고 있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이 정말 싫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오늘 얘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많이 되시죠?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실제로 어떤 은퇴하신 분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내용 전달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그분의 입장에서 1인칭 시점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겪은 일처럼 들리더라도 실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있어야 여유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이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제가 은퇴를 한 건 2년 전입니다. 그때 나이 63, 서류상으로는 정년퇴직을 하는 나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날이 사회적 사망 선고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출근할 곳이 사라지고 월급이 끊기게 된 것이죠. 그래도 딱 거기까진 괜찮았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나도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현재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처음에 다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제 말이 맞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가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신 분 계세요? 얼른 누르세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얘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들을게요. 첫 달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는 하루 밥 3끼 잘 먹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지내니까 몸도 마음도 아주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째 딸부터였어요.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이거 하루 이틀이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상태로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몇 년을 더 산다는 건 사실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이요? 받았죠. 근데 뭐 자식들 결혼식에 들어가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몇 달 쓰니까 끝났습니다.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 합쳐서 1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오는데 뭐 공과금에 생활비에 뭐 여기저기 쓰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현실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TV 강연도 보고 또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모두가 다 거기 나오는 분들이 비슷한 말만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나면 돈보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하고 싶은 걸 해보세요. 여유를 느껴보세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젠 진짜 인생을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지,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책을 사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카페에 가서 그 흔한 차 한 잔 마시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영화 한 편 보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 안에 있던 자존감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이 안 들어가는 동네에서 산책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TV에서 봤던 그 말이나 책에서 봤던 말들이 다시 하나씩 생각이 났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게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이나 인생은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병원비 걱정, 식비 걱정, 공공요금 고지서 나올 때마다 아내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누가 마음의 여유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살짝 이 분노로 바뀌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나? 놀면서 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게을렀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20대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을 위해서라면 몸이 아파도 제가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은 다 망가지고 아내한테 눈치는 보이고 만나면 돈부터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누군가를 만나면 돈부터 걱정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돈을 쫓지 말고 진짜 인생을 살아라.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평생 열심히 일은 했지만 이직도 많았고 이 조그만 공장에서 대부분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초연금 34만 원에 국민연금 70만 원. 이게 전부인 나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이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한번 이 돈 갖고 살아보라고 하세요. 아마 그 소리가 쏙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신기한 게 말이죠. 제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뒤늦게서야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복지관에 우연히 들러서 들은 말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여기 오는 게 낙입니다. 여기라도 안 오면 그냥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긴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 말이 그래도 가슴에 좀 와닿았어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복지관에서 마음의 편의점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혼자 사는 분들이나 외로운 분들이 거기 가셔가지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다 가시는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한 복지관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전국적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진짜 인생이란 건 거창한 게 아니었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감각, 그게 여유고 그게 진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전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기초연금 들어온 날짜만 되면은 달력을 보면서 통장을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저는 지금부터라도 제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내한테는 미안하지만 천천히 다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분의 얘기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자, 이렇게 그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삶이지만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시 시작해보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시기를 겪고 계시다면 이 말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다 잃은 게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생긴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돈을 쫓지 말라는 말이 처음엔 너무도 싫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무언가 거창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들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제가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나한테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그 공원에 앉아 있으면은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시간에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런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관계였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를 찾지를 않더라고요. 직장이라는 이름표까지 떨어지니까 제가 누구였는지 뭘 했던 사람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서럽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사람이 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먼저 찾아본 적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항상 누가 나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렸지 내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문자 하나를 보낸다든지 그런 걸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작지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휴대폰에 그 저장된 연락처 중에서 그동안 잘 연락 안 했던 중학교 동창 친구에게 전화를 제가 먼저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죠. 혹시라도 반갑게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뭐 그런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전화를 받더니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뭐하고 지내? 우리 언제 한번 보자 하고 반갑게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사람이 이렇게 다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정말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하루에 한 명씩 제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먼저 말 걸어보자, 내가 먼저 인사해보자, 그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게 쌓이니까 하루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허무하지도 않고 달력에 약속 하나 있는 날이 기다려지고 누군가와의 대화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금은 나를 돌아봐야겠구나. 평생 가족 돌보고 자식 키우고 회사 위에서만 살아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작 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한번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뭐 수입이 없으니까 돈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틈틈이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들, 그런 취미생활도 하나씩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걸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기로 했던 거죠.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아내 마트 갈 때 장바구니 계산기 두드리고 전기세 폭탄 고지서 보면은 가슴이 철렁한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삶의 진짜 무게고 또 다른 시작이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알겠습니다. 돈을 쫓지 말라는 그 말의 진짜 뜻이 뭔지. 그건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 말은 돈이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돈 외에도 지켜야 할 게 있다는 뭐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퇴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도 나름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만 하나 있다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불안한 날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잘 버텼다. 그걸로도 나는 충분히 잘한 거다. 뭐 이렇게 말이죠. 오늘도 제 얘기를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이 좀 길었지만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